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8월 19일 월요일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왔습니다. 네, 오늘 뉴스 제목을 확인해 보면 입주를 하고 나니까 이제 부실 시공이 있다 이런 것들. 그 서울 집값 이야기하니까 뭐 등기가 150개 이거는 이제 자극적인 기사를 낸 거 같고요. 분양가가 오르고 있다. 이 단지 내 상가 이제 역세권도 텅텅 비어가고 있다. 얼죽신들 전세를 빼려고 하는데 이제 안 된다. 집을 사고 싶대 말이죠. 집 살려 하는데 전세를 못 빼고 있다. 그 다음 뭐 지금 강남 상구 뭐 마용성 이제 노도강 이야기들. 그 다음 이제 정비 사업에 이제 재건축의 제초안에 요거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 폐지를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뭐 거두고 있으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전통시장 이야기들 분양가, 미분양, 분양가 뭐 이런 것들 지금 갭 투자로 이제 집을 사볼까 계속 이런 이야기들 갈아타기가 수요가 몰리고 있다. 전세가 몰리고 있다. 크게 이제 오늘 뉴스도 계속 해왔던 말이지만 강남 상구 이제 강남 서초 송파와 이제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이 서울 전역에 계속 이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특정 이제 입지의 단지에 이제 천정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한선이 이제 오는 거죠. 집값의 상한선이 오니까 이제 그 집값의 상한선 고점이 되다 보면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러면 매수를 할 수 없다면 이 사실 첫 번째는 천장이 깨져가지고 더 비싸게 주고 사면 되는데 그거는 또 어렵다고요. 이제 그 부담이 되고 뭐 아무리 투자를 해서 대출을 하든 아니면 갭 투자를 하든 이제 작은 플랜이 맞지 않으면은 결국 이제 어느 천정의 고점이 와버리 상한선이 와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틈새를 찾게 됩니다. 틈새를 찾게 되니까 서울 쪽에서 강남 상구에서 마용성 노동항으로 계속 돌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매와 전세가 계속 개편이 되고 있다. 이제 88 대책에 따라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이 이제 12월에 이제 지정되고 하게 되면 그 일시적으로 이 지정되기 전후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매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그리고 그 줄고 느는 위치가 이제 계속 달라지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자면 토가가 지정된다 하면은 예상되는 지역이 이제 강남 상구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마포나 이제 성동 쪽으로 이제 움직인대요. 근데 마포와 성동에 이제 수요가 몰리니까 그렇다면 이제 노도강으로 또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특정 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틈새를 보고 계속 움직인다고요. 매매 수요가 계속 움직입니다. 그만큼 특정 단지에 이제 천정이 만들어지면 그 천정의 틈새로 해서 계속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결국 서울 전체적인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국엔 수요 공급과 이제 심리가 이제 겹쳐지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그래서 뭐 정말 손피해를 주고 매도인의 그 분양권 같은 서울 분양권 같은 경우는 뭐 세금까지 이제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손피하기까지 솔솔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갭 투자, 소위 말해서 갱신 요건과 5% 상한이 이제 맞물리다 보는 사항들이 오면 이제 전세를 뭐 나가라 하거나 뭐 못 나간다 이런 다툼이 있고 결국에 내보내면은 이제 전세를 최대한 맥시멈으로 올려서 이제 갭 투자를 하고 전세가 또 사람들이 또 쫓겨나면은 또 표현이 그런데 쫓겨난다기보다 이제 이동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제 격가지로 아까 뭐 사전 점검을 아파트 이제 입주 전에 이제 입주 전에 사전 점검을 하고 이제 입주를 하는데 하청에 하청을 주기 때문에 이제 부실 시공이 많아요. 부실 시공이 많다. 그렇다면 이제 하자부수를 한다 하지만
이제 그 대기업과 이제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다 비슷비슷하다고요. 다 하청을 주고 하니까. 예전에는 이제 대기업을 믿고 했는데 대기업도 이런 하청을 주고 하청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업체를 써가지고 사전 점검 때 이제 점검을 하는데 이제 업체를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또 특수관계 가족 위주로만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것들까지 하는 뭐 이제 그런 상황들까지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거죠. 이제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뉴스도 이제 하나 나왔었고 결국엔 서울의 이제 집값이 전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고 뭐 88 대책의 이제 토가 그다음 아까 제초안도 정비 사업도 제초안도 있는데 그 지금 발의를 했지만 현행으로는 지금 부담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소급은 안 될 거예요. 소급은 안 되고 그렇다면 이제 지자체의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들 아마 나오고 오늘은 간단한 이런 거였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갭 투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매도인분은 이제 갭 투자를 해서 매수인은 이제 갭 투자를 해서 하지만 또 그렇게 하면 이제 전세를 사시는 분이 쫓겨날 수도 있지만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런 집값이 오르고 하니까 여력이 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상황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여력이 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내가 집을 매수를 해야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세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약을 지금 중간에 이제 해지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또 앞서 이제 갭 투자 이야기 나왔을 때는 이제 임대인이 매도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법의 어떤 법의 이제 사항들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임차인이 내가 정말 집을 사야겠다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지 않냐. 이게 보통 이제 그 민법과 이제 민법이 있고 이제 특별법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이제 임대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민법에도 임대차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임대차가 이야기가 나오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임대차. 민법에 임대차가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임대차가 있는데 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임대차를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이제 민법을 따라가야죠. 임대차에 관련이 있는데 이제 계약에 관련해서 임대차 계약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계약 관련이 많은데 지금 여기서 이제 알아볼 거는 보통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만기가 이제 됐을 때 새로운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보증금과 월세를 뭐 이 차이가 어떻게 보증금과 월세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 기간을 어떻게 한다 따라 또 결국에 이제 새로운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료 전에 이제 당사자 합의에 의한 이제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그 합의 갱신이라 하죠. 이거는 또 민법을 이제 좀 따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 뭐 민법에도 있지만 이제 주택 임대차를 따라가는 이제 묵시적 갱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법 보면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청구권이죠. 청구권에 의한 이제 갱신이 있습니다. 청구에 의한 이제 갱신. 크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계약 기간을 지켜야 돼요. 예, 특별한 사항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사용 수익이 서로 이제 서로에 대한 권리 의무를 못하는 특정한 사항이 아니고는 계약 기간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계약 기간을 이제 지키게 된다. 잠깐만요, 정리를 하고. 계약 기간을 이제 새로운 계약은 지키게 되고 이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민법을 따라가는 그냥 합의의 계약 갱신 우리가 갱신을 한다 하면은 그냥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 갱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일부적으로 이제 그 기간에 의한 갱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 이제 합의에 의한 갱신이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 이거는 이제 합의에 의한 갱신은 또 이 해지가 어려워요. 또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냥 계약에 의한 갱신 결국 이런 걸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해지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묵시적 갱신을 이제 보게 된다고요. 묵시적 갱신은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이제 2개월 사이에 서로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예 말을 안 해가지고 뭐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보증금 월세 이런 것들이 바뀌거나 계약 기간이 바뀌거나 서로 이제 통지를 안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서로 모른 채.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일 조건으로 가게 되고 뭐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이렇게 보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해지권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해지를 하게 되면 이제 고지를 하고 임대인이 안 날로부터 이제 3개월 내에 임대인이 안 날로부터 이제 3개월 내에 이제 해지가 되는 식으로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묵시적 갱신이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항 변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계약 갱신의 청구권에 의한 갱신도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해지권 같은 경우는 그 묵시적 갱신을 준용합니다. 이제 묵시적 갱신을 준용해요. 그래서 임차인이 해지를 하면 임대인이 안 달로부터 이게 3개월 동안 결국 묵시적 갱신을 하거나 이제 계약갱신을 한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이제 갱신을 하거나, 이제 해지권은 지금 3개월에 이제 3개월 내에, 임대인이 안 날로부터 이제 고지를 하고 나서 안 날로부터 이제 3개월 내에 이제 해지가 되는데, 지금 아까 뉴스에 나온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뭐 이제 서로 갱신을 할 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을 하자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어떤 특정 이제 보증금이나 아니면 기간을 바꾸자 뭐 상가 임대차도 이제 좀 달라지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한다고 이제 이 계약서 내 합의서 내를 이제 적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죠. 사실은 임대인도 마찬가지지만 약자인 임차인도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뭐 이 법을 좀 잘 아는 뭐 정말 변호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중개사 분들 중에 좀 법을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뭐 그런 중개사가 있으면은 이런 물어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본인이 그 뭐 이제 법정에 보거나 아니면 요즘 인터넷도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이제 그래서 이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집을 사야 하는데 이제 집을 못 사는 이런 상황을 갑자기 집을 못 사서 계약 기간을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재산권을 지키려면 임대인도 마찬가지고 임차인도 이제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단순하게 이제 뭐 믿고 따르는 뭐 중개사나 아니면 뭐 그렇게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도 잘 알아야 되고 정말 이제 똑똑한 중개사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예, 조언도 해주고 임대인 분의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임차인 분의 이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입장이 이제 사실 이제 동일한 상황에 이제 각각 그 상황에 입장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상황이 되면 임대인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되면 임차인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아는 이제 중개사가 있는 게 좋고요. 그다음 그 뭐 계약을 그 간단하게 몇 가지로 이제 단지 내 상가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단지 내 상가가 지금 뭐 미분양도 되고 이제 입점이 안 되고 있다. 보통 이제 아파트 신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80% 이상은 이제 부동산이 들어옵니다. 부동산과 이제 뭐 플러스 이제 분양사 공소가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그 아파트의 주민들, 소위 말해서 최소한의 이제 단지 자체의 유동 소비 인구를 이제 만들어야 돼. 소비 인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냐. 이게 시정이 되면은 보통은 세탁소, 그린토피아 같은 그런 세탁소나 이제 빨래방,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코너 모서리 자리에 이제 주출입구 자리는 이제 편의점이 들어. 이게 이제 광고 효과가 있거든요. 광고 효과. 그리고 나면은 보통 이제 각각의 가장 이제 편의 시설인 사람들의 생활권과 가장 연관된 이제 미용실이나 이제 뭐 네일 같은 경우, 그 다음 뭐 필라테스,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원들이 들어와요. 학원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음식점은 그 주변에 이제 배후 단지에 이제 그 형성이 돼 있으면 수요가 형성이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단지 내 상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하면은 최소 이제 입주를 하고 나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보통 한 2년에서 2년 정도로 이제 봐야 됩니다. 2년 정도로.
순차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나면, 그리고 여기 이제 보통 단지 내 상가에 이제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 대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보증금 월세의 상한선을 또 정해줍니다. 수익률 때문에. 예, 수익률, 예상 수익률을 보고 대출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보증금 월세에 대한 이제 비싸요. 보증금 월세가. 그래서 그 매수를 하신 분들이 이제 그 임차인을 지원해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정말 단지 내 상가가 시세 차익 남기는 건 이제 좀 쉽지는 않다. 시세 차익은 쉽지는 않고, 대신에 이거를 이제 사업적으로 운영하시는,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매수인분이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월세에서 임대 수익으로는 이자보다는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안정화가 되려면 그만큼 시간 대비 기회비용을 이제 고려를 해서 버틸 수 있거나, 이제 이런 걸 괜찮다 하시는 분들만 이제 들어오는 게 맞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단지 내 상가가 그 주변에 이제 상권과 이게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서로 경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위 인구가 그 베드타운이 돼버려서 그 단지 내 상가를 이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후 단지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그 업체팀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팀들 구성이 좀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그 구성이 잘 안 되지만, 예전에는 그 팀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제 그 시장을 분석을 다 합니다. 지금은 뭐 지역권에 팀장이라 해가지고 팀원이 뭐 한두 명밖에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뭐 볼 때는 진짜 한 열 몇 명씩 해가지고 시장 분석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해서 이제, 배후 단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보고 이제, 지금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리고 단지 내 상가 이야기는 한데, 이제 전통시장 이야기도 잠깐 그 뉴스로 나왔습니다. 전통시장이, 특히 이제 부산을 예로 들면은, 부산에 이제 전통시장 뭐 진시장도 있고 저기도 있고 했는데, 제가 이제 시장에 부동산 매물이 많아요. 예, 제가 매매로 좀 요청을 많이 하셨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시장이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대형마트와 경쟁이었어요. 대형마트가 생겨나니까 이제 전통시장 다 죽는다, 활성화 대책을 내놔라, 이런 이유가 많았던, 그 시장의 사업자분들이 이제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대형마트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과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이제 경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특정 그 상품이나 이제 그런 게 아니고는 이제 안 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뭐 주변에 더 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뭐 특수한 상황, 뭐 추석이나 설이나 특정 뭐 그런 게 아니고는 잘 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이 망하게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임대를 넣었을 때는 젊은 층 분들이 이제 커피나, 아니면 이제 한창 또 이제 그 옛날에 그 과거를 추억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런 시장에 이제 탐방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젊은 층 분들이 이제 커피나 이제 음식점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제 근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두 번이나 인스타하고 뭐 하고 나면은 이제 찾지를 않게 되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배후 단지나 이거를 계속 소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의 분들도 이제 월세도 싸고 했지만은 활성화가 되니까 또 월세가 또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도 이제 다, 젊은 사업자분들도 임차인 분들도 이제 다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실이 계속 생기고, 그렇다면 이제 주변이 개발되니까 이제 시장을 개발하자, 뭐 주상복합으로 올리자,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온 겁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은 지금 벌써 공가가 다 됐거든요. 세입자분들 다 내보냈습니다. 예, 신도시 시장은 지금 다 내보내고 이거를 이제 재건축을 한다는데, 이런 것들이야 이제 작은 있는데, 이제 문화 공간이 되고 특정 이제 그 하나의 안테나가 되었던 이제 전통 시장들이 살아남으려 하면, 이제 그 시장 뭐 온라인 상품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뭐 볼거리 먹거리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전통 시장이 이제
결국 죽어날 겁니다. 이제 죽어나거나 죽어나갈 거예요. 표현이 그런데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게 수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으로 올리는데 시장 사업성이 생기면 이제 주상복합으로 올릴 겁니다. 아마 그런 시장으로 변해갈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워낙 구분 등기도 많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근데 이게 주상복합으로 한다 하더라도 복합겁점으로 해서 이 문현이나 이런데 그런 했는데 거기도 뭐 쉽게 말하자면 주상복합이 돼도 이제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통시장이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를 뭐 주상복합으로 올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는 이제 정리해드리면 서울은 계속 이렇게 되고 있고 틈새로 하고 있다. 틈새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 법들이 88 대책이 나왔지만 이제 그런 것들 뭐 토가 전에 거래가 계속 일시적으로 계속 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와 관련된 이제 뭐 갱신에 따른 뭐 임대인 입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매수인 입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매도인. 근데 이번에는 임차인 분들이 이제 집을 살려고 하면 이제 갱신 해지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단지 내 상가나 이제 뭐 전통시장, 왜냐면 추석이 다가오니까 이런 걸 뉴스가 나오면 또 이 추석 때 이런 걸 이용을 많이 하자. 티몬이나 이런 사태가 UF 사태가 나니까 발행하는 이 쿠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도가 또 떨어지니까 전통시장을 활용하자 이런 또 기사가 미리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오늘은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뭐 서울시장이 많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서울 전체의 이제 천정을 깰 수 없는 고점이 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경기 수도권으로 흘러가고 이제 지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긴 올 건데 이게 지금은 워낙 미분양도 많고 거래되는 지방 거점에 이제 천장 박스권의 고점들이 낮기 때문에 이게 오려고 하면 이제 결국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근데 오기는 올 겁니다. 이제 기회가 오긴 오는데 계속 하는 말이 이제 기회는 오는데 지금 당장 이제 그 기회를 보고 뭐 미리 선점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금매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보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타이밍을 제가 볼 때는 이제 금리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갈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전반적인 상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전체적인 심리 합해가지고 수요 공급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법을 좀 잘 아셔야 된다. 민법뿐만 아니고 임대차 보호법을 잘 아셔야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